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J 네트워크스 IT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영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저희 지금 AJ 가족에서 지난 1년 동안 이 DCOS를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건가?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저희는 현재 화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제가 버튼을 잘 몰라서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일단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하고 그다음 저희가 네, 이게 뭐가 있나 보네요. 제가 마우스를 자꾸 건드리나? 네, 어쨌든 네. 저희가 했던 것들 이거 뭐 소개하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목차 건너뛰고 목차는 그 나눠드린 팸플릿에 있는 거 보시고요. 저는 이런 이력들을 거쳐가지고 현재 지주부문 IT 센터 아키텍처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옆에 GitHub 주소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거 뒤로네요. 네. 저희 AJ 가족은 2007년에 아주그룹하고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 현재 뭐 네트워크스, 셀카, 토탈, 파크, 렌터카 같은 계열사들이 있고요. 총 매출 1.5조 원을 하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통 B2C보다 B2B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렌탈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뭐 고소 장비, 건설 장비, 팔레트, 냉장 창고, 뭐 주차장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렌탈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자 전시몰이나 링커블 같은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이제 회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계셨던 저희 본부장님이 저희 팀한테 한 달에 서비스 하나씩 만들 테니까 준비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한 달에 하나씩 오픈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이영혁 이사님하고 비슷하게 저희 도입 목적은 반복적인 일을 최대한 하지 말자. 어차피 한 번 해서 계속 써먹고 다시 똑같은 일은 그냥 다시 안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보다는 고객의 반응 그리고 새로운 문제 해결, 비즈니스 현업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문제 해결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매번 반복되는 일들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도 미리 사전에 다 차단을 해놓고 번거로운 일을 최대한 없애자. 마지막 그래서 궁극적으로 커피를 덜 마시고 잠을 좀 더 자자 라는 취지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COS를 왜 선택을 하게 되었나? 일단 이 슬라이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제가 버전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거 뺐을 건데. 네. 왜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일단 아까 양력에서 보셨듯이 이제 빅데이터를 하다가 옮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스파크를 알고 있었고요. 스파크가 지원했던 리소스 매니저가 리소스 매니저의 메소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소스를 알고 있었고 메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DCOS를 쿠버네티스나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축했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발표 제목이 1년 DCOS와의 1년인데 2년 됐습니다. 2년 했고요. 이제 실제 운영 클러스터가 돌아간 게 1년입니다. 2016년 8월부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DCOS, 쿠버네티스, 렌처, 뭐 여러 가지 아우라, 아파치 아우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베이를 좀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DCOS를 선정을 했고
뭐 최초에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한 대에 VM으로 테스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피처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쭉 했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노드 5대로 서버 5대로 파일럿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운영에 쓸 수 있나 테스트를 쭉 했었고, 작년 10월에 운영 클러스터를 29대 노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3월부터 DCOS 기반의 서비스를 사내에 운영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구축은 일단 뭐 하드웨어 도입은 운영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인데, 하드웨어 도입은 작년 9월 말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OS 설치하고 뭐 초기 테스트 진행하면서 한 2주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DCOS 설치는 10월 18일에 진행이 됐고, 최초에 저희가 설치한 버전은 1.10 버전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드웨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하고 그냥 서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리망이 있고 그다음 서비스망은 원지 2개로 액티브 백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클라우드망, 실제 DCOS 안쪽에서 사용할 클라우드망은 텐지 4개로 해서 티밍으로 구성을 했고, 이 망은 이제 저희가 라우터에 설정을 하지 않고 다 라우팅 설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 폐쇄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그냥 사내 아무리 이게 사내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지만 사내망이나 다른 서비스망에서 바로 저희 클러스터 안에 있는 프라이빗 노드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폐쇄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서버는 뭐 관리용 서버, 마스터 서버, 뭐 에이전트 서버 이렇게 도입이 되었고, 사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역할에 따라서 메모리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사진은 장비 도입 날 고생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입니다. 가서 설치하고 OS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했었고요. 소프트웨어는 DCOS 설치 혹시 안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DCOS 설치? 네, DCOS 설치가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었던 어떤 제품의 인스톨러보다 깔끔했습니다. 그냥 아주 깔끔한 형태로 인스톨이 가능했었고, 컨피그레이션도 YML 파일로 매우 쉽게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희가 설치하면서 약간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은 DCOS의 네트워크의 이제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저희 그룹사 가족사별로 다 하나씩 제공을 하기 위해서 17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스토리지로 세프를 쓸 예정이라서 이제 렉스레이에서 세프를 쓰도록 설정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했고, DCOS 설치 후에는 에이전트에서 메모리하고 CPU를 조금씩 뺐습니다. 아까 보셨던 10코어, 데카코어 2개 들어가서 총 40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2개 빼고 메모리도 10기가 빼서 약간 운영체제가 OS가 쓸 수 있는 리소스를 조금 더 남겨놓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 1.10 버전부터 DCOS의 CPU 리소스 스케줄링이 이제 하드 리밋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이거 이제 설치할 당시만 해도 1.9에서 테스트하다가 1.10으로 넘어오는 거라서 저 하드 리밋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CPU를 소프트 리밋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계열사별로 마라톤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운영팀한테 마라톤 하나씩 다 띄워주는 식으로 그런 식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모니터링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DCOS에서 제공하는 매트릭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어드바이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 질문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 매트릭이 지금 안 나와요. 그거를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커버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시어드바이저를 그냥 가져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는 원래 운영에서는 좀 적용을 고려해봐라라는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저널D를 그냥 저널D로 이제 수집을 하게 해놨고, 저널D에 수집된 로그를 로그 스탯으로 땡겨가서 엘라스틱 서치에
넣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바나에 로그트레일이라는 아주 훌륭한 플러그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로그트레일 플러그인을 쓰시면 그냥 콘솔 창에 로그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스토리지는 세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프 스토리지를 선택을 했고 약간 특이하게 저희가 별도 노드에 설치하지 않고 그냥 에이전트 노드에 코로케이션을 했어요. 에이전트 노드에 세프 OSD를 설치를 해서 같이 그냥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사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고요. 핵심 구성 요소로서 DCOS, 세프, 그다음에 모니터링, 알러팅,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쇄망 구조가 되고 저희도 이제 인터넷에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다 프록시들 HTTP 연결하는 프록시, TCP 연결하는 프록시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반대로 인입하는 경우를 위해서 DMZ 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건 DMZ를 외부로 공개를 하고 이제 DMZ를 거쳐서 저희 클러스터의 퍼블릭으로 와서 퍼블릭에서 다시 이제 실제 프라이빗 에이전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고객은 실제 현업은 아니고 이제 저희 IT 센터에 있는 사내 서비스 운영팀입니다. 사내 서비스 운영팀이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실제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 및 운영은 저희 아키텍처 팀 6명이서 담당을 하면서 현재까지 구축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도중입니다. 운영하면서 잠깐 재밌지 않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아니면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태스크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메소스 UI랑 DCOS UI를 놓고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냥 아이 체킹으로 눈으로 보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해야 될 건데. 그리고 매주에 한 번씩은 네트워크 노드 상태, DCOS 서비스들, DCOS를 구성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상태를 매주 한 번씩 엔서블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 이거 말고 이제 알람 연동을 이제 기존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알람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각 노드의 상태나 태스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오면 이제 문자가 오도록 구성을 했고, 저희 실제 이제 서비스를 하나 해보니까 이 마라톤 LB의 매트릭도 알라팅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인아웃을 담당하게 되는 저 마라톤 LB의 매트릭도 알람을 연동을 해서 저희가 알람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에서 이제 서비스를 배포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현업의 서비스를 하진 않아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다른 운영팀에서 현업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팀에서 이제 DCOS를 사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 하면 그 개발 초기에 저희 팀이 같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개발 초기에 저희 팀이 투입이 되어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 대한 설정을 같이 해주고요. 보통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제 개발물을 컨테이너화하는 거. 기존의 운영팀에서나 개발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 개발 컨테이너 다커라이즈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조언이나 실제 그 업무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개발되어 나온 결과물을 DCOS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배포용 제이슨을 생성하는 것도 저희 팀에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길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CI/CD를 사용해서 이제 자동과 반자동 배포를 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고요. 저 길랩 CI YML을 생성을 해서 이제 운영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API로 이제 자동 배포되도록 CD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약간 일부 케이스들에서 배포가 된 다음에
애프터 작업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웹와스 구조인데 와스에 그냥 이제 UI 컴포넌트가 다 올라가 있어서 이제 웹에서 이제 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웹을 한번 리스타트 시켜서 캐싱을 다 날리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배포 후 작업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 뭐 마라톤은 이제 쭉 마라톤 헬스 API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서 이게 배포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엔진X를 자동으로 리스타트 시켜라. 이런 아주 간단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DCOS를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레가시들, 에즈이지 시스템들이 전부 옮겨온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의 이제 정책은 신규 서비스를 DCOS에 올린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즈이지 서비스를 옮겨오는 건 이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시스템들과의 연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폐쇄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커밍하고 아웃고잉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HTTP 같은 경우는 전부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도메인을 사용해서 마라톤 LB나 HLB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서비스까지 연동되도록 지정을 했고요. TCP 통신 같은 경우는 SOX 프록시를 쓰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더라도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뭐 포트나 이런 거에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고 반대로 나가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트래픽 같은 경우는 HTTP 통신은 이제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 노드의 중에 하나에 인터넷이 가능한 그러니까 외부 연결이 가능한 관리 노드 하나에 이제 HTTP 프록시를 설치를 해서 걔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인터넷으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TCP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록시를 별도로 배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DCOS 바깥에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DCOS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간의 연동도 필요한데 그런 연동을 할 때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메인 이름 기반으로 모든 연동들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스로 끝나는 뭐 메소스 DNS에서 만들어주는 도메인이나 저런 오토 IP, 뭐 컨테이너 IP 이렇게 나가는 DCOS에서 만들어주는 도메인 그리고 L4LB가 붙어 있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DCOS에서 생성해주는 도메인 이런 도메인들을 통해서 뭐 와스가 웹이 와스를 찾아가고 와스가 DB를 찾아가고 혹은 하나의 와스가 다른 또 와스를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것들에 대한 기반을 다 이제 도메인 이름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저희 이제 팀의 당연한 운영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2번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한 번, 그러니까 2월에 1.10.4 버전으로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올해 8월에 1.10.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1.10.4 버전은 이제 서비스를 하기 직전에 3월에 오픈하기 직전에 이제 2월에 업그레이드를 하였고요. 1.10.8은 이제 버그 패치가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어서 8월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중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DCOS 서비스들 그리고 DCOS가 구동시킨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외향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저희가 만났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실 서비스에는 사실 영향이 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메인 네임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뭐 L4LB나 컨테이너 오토 IP 이런 도메인 네임들에 대한 DNS 서버가 DCOS가 그걸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각 노드에 그 DNS를 캐싱하고 제공하는 그 서비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런 서비스가 중간에 리스타트 돼요. 그 리스타트 되는 사이에 DNS를 IP로 바꾸려고 하면 이제 DNS를 못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그레이드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됐지만
그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저희 뭐 다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의가 좀 필요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톨러가 깔끔한 만큼 업그레이드하는 그 스크립트도 방법도 엄청나게 깔끔한데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깔끔합니다. 아무 그런 중간에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 없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에코 달러 퀘스천 마크 해가지고 엑싯 코드를 봐야 돼요. 실제 매뉴얼도 엑싯 코드를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라도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찍어줬으면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안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좀 빠른 것 같긴 한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DCO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 시스템 소개에 앞서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DCOS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스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파스, IRS까지 그러니까 각 레이어별로 다 저희가 형식에 맞춰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됐고, 사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나 뭐 etcd, 액티브MQ 같은 메시지 큐, 뭐 레디스 같은 것들을 저희 팀에서 배포를 하고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이제 운영팀은 거기에 접속하실 수 있는 주소랑 뭐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팀한테 전달을 해서 운영팀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직접 액션을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일 없이 사용을 하시도록 저희가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흔히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파스 형태입니다. 뭐 와스를 배포하거나 웹서버를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컨테이너 하는 플랫폼, 템플릿, 그다음 배포 설정 같은 것들은 저희 팀에서 제공을 하되, 이제 실제 배포하는 권한, 설정에 대한 변경 권한은 이제 운영팀이 그 역할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해나가는 형태고요. 마지막에 IIS 같은 형식은 저희가 저희 팀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희 팀에서 거의 가이드 정도만 하고요. 마라톤 UI를 직접 운영팀에서 직접 사용을 하시고, 컨테이너를 하는 컨테이너 하는 스크립트나 배포 설정도 직접 운영팀에서 다 관리하시고 직접 배포하시는 형태로 정말 그냥 IIS로 비슷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렇죠. 이거 슬라이드가 제가 2개를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겁니다. 원래 제가 2번째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네, 하여튼 홈페이지 그룹웨어, 전자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는 그냥 전형적인 홈페이지, 저희 가족사 중에 하나의 홈페이지고요. 아주 많이 보셨을 것 같은 APM, 아파치 PHP MySQL이고, 홈페이지니까 이제 당연히 인터넷에서 고객들이나 다른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접속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약간 손을 보면서 이제 DCOS로 이전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네, 이러면 이제 보시죠. 네.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은 요거를 아파치하고 PHP는 하나로 묶어서 배포를 했고, 퍼커나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퍼커나 서버를 가져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하고 PHP 쪽에는 이제 길랩 CI/CD를 연동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은 길랩에서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HTTPS 인증을 위한 이제 TLS 같은 경우는 이쪽 퍼블릭 에이전트나 안쪽에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이제 DMG에다가 DMG 쪽에 그 서티피케이션을 놓고 인증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DMG까지는 HTTPS로 연결이 되고, DMG부터 뒤에 있는 아파치는 그냥 HTTP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오프로드를 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과 유지보수 업체,
그 담당자분한테 저희 팀에서 이런 환경과 뭐 길랩에 대한 사용법이나 기술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배포 컨테이너는 이렇게 보신 PHP 아파치 PHP 하나, 퍼코나 서버 하나 이렇게 배포가 됐고 총 뭐 얼마 안 되죠. 2코어에 12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배포를 시켰고요. 여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를 인스턴스들이 공유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그런 컨셉이 적용이 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쓰면 다른 데서 있는 다른 웹서버에서도 그 파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인스턴스나 뭐 혹은 뭐 아파치하고 뭐 퍼커나 서버하고가 같은 파일 시스템을 보고 어떤 파일을 저장하고 빼고 하는 필요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ceph FS를 기능을 가져다가 각각의 컨테이너에 마운트를 시켜서 동일한 경로에서 동일한 파일을 서빙할 수 있도록 저희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루베어 두 번째는 이제 규모가 좀 큰 시스템인데요. 그루베어하고 사내 메신저 시스템입니다. 이 요건은 이제 상용 제품 도입이고요. 그루베어 같은 경우 앞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발사를 놓고 이제 개발을 했지만 그루베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저희가 상용 제품을 도입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많이 보시는 이제 3티어 웹 와스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3티어 구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그룹웨어들이 있으니까 모바일 푸시 서버 그다음에 저희 그룹사 내에 있는 전 직원들의 이 그룹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웹을 담당하는 컨테이너와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다중화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배치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룹웨어니까 뭐 5분마다 한 번씩, 10분마다 한 번씩, 3시간마다 한 번씩,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이제 배치 처리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메일 서버, 그다음 검색 엔진 이런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했던 작업은 상용 제품을 컨테이너화하는 겁니다. 요거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왜 오래 걸렸냐면 저도 전 직장에서 이제 제품을 설치하러 가면 고객사에서 저한테 콘솔을 주죠. 보통 콘솔을 주고 자 여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서버들을 IP 리스트는 이렇고요. 여기에 뭐 설치하고 여기 뭐 설치하고 여기 뭐 설치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그런 리스트를 주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그룹웨어 설치하러 오신 분들은 저희가 모셔놓고 자 설치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저희 팀에서 이제 컨테이너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다커 파일을 만들고 결국 다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절차를 알아야 저희가 이게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뭐 자바지만 뭐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나 또 다른 어떤 뭐 커넥터 MySQL뿐만 아니라 뭐 MS SQL 커넥터나 뭐 오라클 커넥터나 이런 게 더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만들어서 넣기 위해서는 설치를 하는 설치 절차를 저희가 문서나 말로 들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거 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컨테이너라이즈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웹아스 다중화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배치 서버가 이 제품은 이제 배치 서버가 별도로 없고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배치 기능이 같이 동작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중화될 거니까 여러 개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중에서 하나가 마스터가 돼서 걔만 배치를 돌리세요 라고 가이드를 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관리하냐? 주키퍼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키퍼를 써서 코디네이션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리더 선출을 해가지고 리더인 애가 배치를 돌리고 슬레이브는 대기하고 있다가 리더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리더 역할이 바뀌면서 새로 리더가 된 애가 배치를 돌린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품에는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이제 복잡하고 이제 개발 요건도 많고 해서 저희가 실제 제품에는 저희 환경에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적용한 방법은 그러면 웹에서 넘어오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배치 기능을 끄고 배치를 위한 별도 서버를 띄우자. 배치를 위한 별도 컨테이너를 별도로 배포를 했습니다. 하나로. 그냥 얘는 그래서 싱글 하나 인스턴스 하나로 배포가 됐고요. 다만 이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조건은 이 배치 컨테이너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그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게 이 그룹웨어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배치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야 이게 이 그룹웨어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운영 담당자 분들하고 이제 그룹웨어 쪽 솔루션 벤더하고 합의가 된 게 그럼 배치 서버는 인스턴스 하나로 하지만 하나로 하고 그냥 걔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다가 그냥 다시 생기면 된다. 요 정도 이제 요건으로 이제 레벨을 좀 낮춰서 구동을 시켰고요. 메일 서버와 검색 엔진은 제가 세프를 써서 이제 메일 서버 스토리지를 서포트를 했었는데 메일 서버의 특정 동작이 세프를 좀 심하게 사용하는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한 2시간인가 만에 뻗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메일 서버 같은 경우는 세프를 스토리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데디머신으로 별도로 구성을 했고 다만 그 데디머신의 노드의 CPU하고 메모리를 별도로 점유를 시켜서 그러니까 메소스 API를 가지고 리저브를 시켜가지고 그 리소스에 대해서는 노드에서 할당하지 못하게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3마스터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퍼코나의 엑스트라DB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트라DB 클러스터로 들어가는 이제 쿼리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프록시 SQL을 사용했고, PXC 서버와 프록시 SQL 간의 연동을 위해서 이제 etcd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이제 말씀드린 웹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나머지 모바일 푸시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CI/CD를 구성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 그다음에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배포한 컨테이너는 총 21개에 86코어 700GB 정도의 메모리가 배포가 되어서 그룹웨어 사내 메신저가 서비스되고 있고요. 주요 이슈는 이제 마라톤 LB의 설정 로딩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마라톤 LB 1.11 버전 같은 경우는 HA 프록시 1.7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HA 프록시 1.7 버전까지 컨피그 설정을 바꾼 다음에 얘를 리로딩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리로딩 시키면 연결돼 있던 되어 있던 연결들이 끊어지고 이제 재설정돼서 올라와서 이제 연결이 그때부터 다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 LB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 TCP의 에크 프로토콜을 막아요. 그 IP 테이블로 에크 프로토콜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HA 프록시를 리로딩을 하고 그 프로토콜 다시 엽니다. 그럼 이제 TCP니까 에크가 안 오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연결을 시도하다가 리로딩이 다 되고 에크가 오면 끊어짐 없이 조금 느려지긴 하겠지만 끊어짐 없이 이제 심리스하게 서비스가 되는 형태였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에크 프로토콜이 이렇게 에크 신호를 막았는데 얘를 정상적으로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에크가 계속 막혀 있어서 인입되는 호출의 요청이 하나도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고요. 이 문제는 마라톤 LB 1.12 버전에서 HA 프록시 1.8 버전 이상이 들어가면서 그 HA 프록시 1.8에서 새로 들어간 그 리로딩 기능을 써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L4LB 도메인의 연결 끊김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실제 리포팅도 했었던 이슈인데 저희 더 깊게는 조사를 못 했었어요. 저 L4LB 도메인을 사용하면 어느 순간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연결이 끊깁니다. 그러다 다시 돼요. 진짜 이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황당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 L4LB 도메인을 안 쓰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전부 다 다른 도메인으로 바꿔서 혹은 이제 마라톤 LB에 있는 IP하고 포트를 써서 LB를 거쳐서 오는 식으로 컨피그레이션을 다 바꿨었는데 최근에 이제 각 버전별 최신 릴리즈에서 보니까 저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고요. 저게 그 L4LB 도메인을 이 제공되는 방식이 리눅스의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인 IPVS라는 IP 버추얼 서버라는 기능을 가지고 쟤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L4LB 도메인이 등록될 때마다 전체를 재설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다시 생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IPVS 기능을 쓰고 있던 커넥션이 이제 끊겨버리는 상황이었고요. 최신 버전 릴리즈에서는 저 문제들이 이제 추가되는, 그러니까 변경되는 변경분만 적용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곧 저희도 이제 L4LB 도메인으로 다시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얘는 좀 건너뛸게요. 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고, 전자계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IIS로 저희 팀에서 거의 하는 거 없이 가이드만 하고 운영팀에서 전부 다 하시는 케이스인데요. 자체 개발입니다. 운영팀에 있는 개발자분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동안은 자체 개발이고 간단한 웹과 와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체 개발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 서비스를 상태에 대한 제어를 운영팀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도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별도의 마라톤을 구동을 하면서 LDAP 플러그인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이건 깃허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거기에 LDAP 플러그인을 넣어서 그 운영팀의 운영 담당자, 운영팀장님부터 해서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그 마라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컨피그레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 개발하시는 분과 그 팀장님하고 해서 몇 번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배포에 대한 것들을 좀 진행을 했고, 그 다음 기존 시스템 as DB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통신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구성은 저희 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뭐 CI/CD 또 이제 CI/CD도 저희가 안 하고 가이드만 해드리고 운영팀에서 직접 컨피그레이션을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건 되게 작은 시스템이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 정도, 되게 사용량이 얼마 없는 시스템에 정말 시험적으로 적용된 거라서 아주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배포가 됐고요. 요때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주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이거 전까지는 저희 팀에서 다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다른 팀에서도 이걸 한다라는 인식이 드니까 그럼 우리가 제공해야 될 표준화된 다커 이미지, 뭐 그게 톰캣이나 엔지닉스든 톰캣이든 혹은 뭐 다른 것든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방법, 그 JVM의 옵션을 넣거나 빼거나 카탈리나 옵션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방법들에 대한 문서가 필요했고, 그걸 좀 더 그레이스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와스 같은 경우도 와스가 동작하기 전에 뭔가 쉘이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건들이 좀 있어서 약간 훅 비슷하게 프리훅, 뭐 포스트 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스가 카탈리나가 동작하기 전에 뭔가 쉘이 한번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다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운영팀한테 전달을 하고 문서와 같이 전달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저희 운영 담당자 분과 운영 팀장님께 저희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DCOS를 쓰면서 저희는 좋죠. 저희 팀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거 되게 좋네 이러면서 쓰는데 이거 정말 편한가?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런 운영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시는 팀장님, 정말 편하게 쓰시고 정말 잘 쓰시고 계시나 궁금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는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 말씀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운영 담당자 분께서는 무중단 배포와 빠르고 손쉬운 복구를 손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중단을 못 느끼도록 끝나는 시간 넘었나요? 넘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운영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다 좋지만 결국 이것도 있어요. 표준화, 자동화 표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쓸데없는 일들만 늘어난다. 이런 코멘트도 좀 있으셨고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8개 더 올라갈 거고, 8개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에코시스템에 기여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 이제 렌터카 ERP도 런칭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도 다시 또 해야 될 거고, DR을 위해서 멀티클러스터를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점, 나쁜 점, 어려운 점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스택이 많아서 네트워크부터 스토리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좀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